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김학준 대리와 함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겨운 코로나. 그러니까요. 코로나. 언제 좀 끝나? 잊혀질만 하면은 위드 코로나로 좀 일상으로 돌아가나 싶은데 또 위협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늘어나니까 조금 그렇죠. 맞아요. 네. 지겹습니다, 정말. 네, 뭐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방역은 천천히 해야 되고, 뭐 백신 접종률은 계속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딱히 해법도 없는 것 같고, 이 변이 바이러스도 등장한 거 봤어요. 네. 보시죠. 뭐 언제까지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올런지.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을 해 있다가 HIV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에이즈라고 했잖아요. 에이즈 환자 내에서 변이를 발생시킨 것 같고 그 변이가 퍼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감염 속도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도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좀 복잡한 희한한 놈. 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자, 그건 그거고 자본시장은 또 다른 이슈들이 좀 있죠. 뭐를 봐야 될까요? 우리 기술 투자 오늘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먼저 이제 말씀드릴 기업은 우리 기술 투자인데요. 네. 코로나랑 상관없이 자본시장은 돌아가니까 아까 앵커님 버니네버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련된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매일매일 어디에 투자를 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네. 이게 투자라는 개념은 그 기업의 미래성을 보고 이제 뭔가 어떤 이게 주식을 조금씩 늘리더라도 장기간이란 시간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부여하잖아요. 시간 대비해서 받아들이는 그 수익성 이게 이제 투자인데. 그렇죠. 요즘 매일 보고 있으면은 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이 심리가 흔들리는 거죠. 워낙 패턴도 빠르고 네. 뭐 이렇게 주식이 움직이는 거는 뭐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비덴트가 벌써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10,000원에서 지금 30,000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보면은 그쪽이 이제 2배, 3배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거 보고 있으면 괜히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이 네. 또 느껴지고. 그러니까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왔다 갔다 많이 하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투자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술 투자를 가지고 왔고 네. 우리 기술 투자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잘했냐 하면은 두나무라는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잘했습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네. 업비트는 다 가상화폐 아니까. 거래소. 네.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1등 기업입니다. 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두나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아까 국내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독보적입니다. 점유율이 85%예요. 오. 예, 빗썸 아까 뭐 비덴트도 말씀하셨는데 빗썸도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빗썸의 시장 점유율이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비트가 85% 점유율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1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업비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봤을 때도 세계 5위 정도 기업이에요. 네, 1위가 이제 바이낸스잖아요. 네. 1위 바이낸스고 거래 기준으로 세계 5위 정도인 세계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1년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3분기 매출액만 2.8조가 나왔어요. 2.8조가 나오고 이것도 놀라운데 영업이익률이 92%가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 보는 수치인데 네. 매출액 2.8조에 영업이익률 92%니까 영업이익만 2.6조가 나왔어요. 이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92%의 영업이익률은 뭐 거의 처음 보는 거고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두나무의 지금 현재 그 밸류를 17조 정도 시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정도가 되면은 IPO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IPO 할 때의 밸류는 5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업의 지분을 우리기술투자가 7.4%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분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하나투자증권도 이제 두나무에 투자를 했는데 하나투자증권은 6.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도 투자를 했는데 카카오는 두나무의 지분 7.4%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기술투자가 가지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은 카카오랑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기술투자의 시가총액이 8,5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나무의 지분 가치 지금 현재 밸류 17조에 7.4%를 계산을 해보면 1.2조가 나옵니다. 그 현재 시총을 뛰어넘는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나무가 얼마 전에 이제 3자 배정을 했나요? 하이브인가? 네. 밸류에이션 20조였던 것 같고 네네. 지금 화면에 17조로 지금 훅 지나갔는데 뭐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밸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네, 뭐 네. 미국의 코인베이스 시총이 제가 알기로는 80조로 알고 있는데 네. 어, 요즘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바이낸스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바이낸스도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그러니까 지금 되는데. 찾아보다가 네. 네, 네. 하여튼 코인베이스는 네. 지금 시가총액이 80조 300억이니까 뭐 아까 그 업비트가 한 5위권 글로벌 5위. 정도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20조 이상 쳐줘도 되나 모르겠네. 이게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김치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 글로벌 기업들보다는 약간 밸류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있지만 네. 그래도 충분히 돈을 버는 숫자를 보면은 밸류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기술투자 현재 시총 8,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17조로 계산했을 때 1.2조니까 뭐 20조로 계산하면 1.5조 정도까지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시총은 전혀 비싸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죠. 단순히 산수인데도 그렇죠. 우리 기술 투자의 그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신성이 엔지가 있어요. 네네. 네, 9%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네, 네. 다 싼데도 불구하고 네. 시장은 인정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언젠간 네. 인정을 받을까 모르겠는데. 네. 우리기술투자도 인정을 받기는 받았었습니다. 네. 이 정고점이 13,550원인데 13,55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 2조? 네. 1.2조 정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달 전쯤, 한두 달 전쯤에 정고점이 한 13,550원으로 지금 알고 나오는 있는데 2023년도 예상 밸류에이션은 50조. 예, 예, 예.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지금 코인 거래 시장이 또 다시 막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금 시장에서는 이 두나무의 지분 가치를 인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전일 종가 기준으로 1,100원이니까 주가가 12,000원 정도 돼야 시가총액 1조예요. 네. 그리고 이제 14,000원 정도가 돼야 1.2조이기 때문에 네.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 기술 투자는 말씀하신 VC, 벤처 캐피탈이잖아요. 네. 벤처 캐피탈의 독특한 특성은 내 자본으로 내가 투자한 거면 고스란히 내 돈이 되는데 내 이익이 될 수 있고 자본 이익이. 근데 이제 투자 펀드를 받아서 했던 거면은 펀드를 한 그 펀드 주인들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 그렇죠. 싼가? 싸겠죠. 이게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주가라는 거는 항상 현재 기준으로만 따지지 않잖아요. 네. 보통 뭐 1년치, 2년치의 미래 가치를 땡겨오기 때문에 2년 뒤에 두나무가 상장할 때 50조의 가치를 받는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네. 그러면은 밸류를 땡겨왔을 때 전혀 비싸지 않다라고 가치를. 판단을 하고 있죠. 네. 그 며칠 상간에 이제 또 가상화폐 시장이 좀 무거웠는데 뭐 작지 않은 나라인 인도에서 규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도는 인도 의회에서 이제 입법 처리를 하는데 규제라는 게 완전 금지가 아니고 정확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서 이제는 제도화 시킨다 이 개념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쵸. 마찬가지고. 그쵸. 무조건 저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지금 때 그렇게 못합니다. 시도를 네. 했다가 네. 이게 아니거든요.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나 네. 또 메타버스나 이걸 다금 규제를 해야 되는 그쵸. 거니까 그건 다 허상이야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가상화폐 시장은 존치를 할 것이고 다만 이제 규제가 이제 마무리되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는. 뭐 저도 그래서 좀 요즘 제 주변에도 많이 그 계좌 개설들 하시고. 저도 했습니다. 네. 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뭐 맞아요, 거래를 하겠다가 맞아요. 아니라 네. 뒤로도 봐야지 아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하여튼 우리 기술 투자는 좀 네. 아이러니한데 비덴트보다도 왜 이렇게 저렇게 주가가 안 움직일까? 저도 좀 저기 했는데 네. 움직일 때도 됐겠군요. 자, 뭐 오늘 도나무와 관련된 우리 기술 투자 먼저 네. 들어봤고, 네. 자, 두 번째 기업 또 다른 기업도 하나 있죠? 두 번째 기업은 THN입니다. THN. 네, THN 뭐 처음 들어보셨을 좀 거예요. 생소하네. 네, 시가총액 800억밖에 안 되는 회사라서 네. 굉장히 작은 회사라서 못 들어보셨을 텐데 사업 내용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현대차 넥소향 와이어 하네스 공급 업체인데 이 와이어 하네스는 뭐냐면 이 전기 배선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자동차 전장이라고 하죠. 자동차 이제 전자 장비라고 하는데 전자 장비에 전선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전기 배선을 해주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국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고 남미에는 파라과이, 브라질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고객사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등 해서 현대차향 뭐 상위 1% 1차 벤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고객사 같은 경우는 BYD, 비아디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중국 전기차 회사,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 그룹, 그리고 일본에는 도요타 자동차의 장비를 공급하는 덴소라는 업체에도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리 수출을 잘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이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시장 침투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친환경 자동차의 침투율이 올라갈수록 와이어 하네스의 수요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전자장비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전자장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와이어 하네스의 공급량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전선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선이 전선. 그쵸. 전선이 엄청 들어가는데 엄청 들어가는 거죠. 열이 배터리 쪽이 많이 나기 때문에 내연기관 못지않게 네. 그 전선이 녹아서 들러붙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호하는 게 하네스죠. 그러니까 그쵸, 통으로. 그쵸. 네. 근데 하네스의 단점은 무거워요. 이게 이게 딱딱하고 그래갖고 무겁고 이게 휘는 그 형상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하네스 쪽도 발달을 하면은 약간 이 PVC를 압축해가지고 좀 말랑말랑하게 네. 그렇게 만들면은 또 다른 이슈가 될 거예요, 분명히. 네. THN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그 재료는 SKC에서 요즘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완성차 업체에서도 그런 걸 요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 반영을 배터리도 하게 될 무거운데 거고. 하네스도 무거우면 차가 그냥 밑으로 쭉 깔아앉고 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런 걸 뭐 다 반영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악재는 이제 좀 지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공급망 이슈가 있죠. 공급망 이슈 때문에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 보도가 나왔죠. 네, 그래서 공급이 잘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긴 한데 공급망 이슈는 차차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량이 평시 수준을 회복을 하게 된다면 THN의 매출액도 따라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아까 시가총액 8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 3분기까지 현재 누적 매출액이 이미 2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시에 이제 연매출이 4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코로나가 좀 해결이 되고 공급망 이슈도 조금 해결이 되고 하다 보면은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확장성과 함께 성장성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 하네스는 아직까지는 필수 품목인데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무게를 줄이라고 할 거예요. 그 이슈 때문에 이제 THN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성공한다면은 주가는 점프. 만약에 이제 지지부진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소문이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소문으로 들어서 두 가지 기업인데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THN 요 두 기업이었고요.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위워크 프론티어 김학준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